유미지, 너 유미지지. 아니, 이 대사를 듣는데 제가 다 심장이 뛰더라고요. 아마도 드라마 내내 우리는 호수의 저 대사를, 호수가 미지임을 알아봐 주기를 기대한 게 아닐까요? 앞으로 더 기대되는 드라마인데요. 과연 호수는 미지를 정말 알아본 게 맞을까요? 그리고 김로사는요. 그렇게 땅을 안 팔겠다는 이유, 진짜 뭔가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최태가는요. 그 사람 정말 우연히 그 일을 시킨 걸까요? 아니면 계획된 함정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그 진심과 정체가 엉켜버린 순간들을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드라마를 보다 보면 그런 장면 있잖아요. 누가 봐도 아무 말 아닌데 이상하게 뭔가 꿰뚫는 듯한 느낌? 미지의 서울 2회 마지막 장면, 호수가 미지에게 묻습니다. 너 유미지지? 그 순간 미지는 얼어붙고 호수는 진짜 궁금한 사람처럼 묻죠. 그런데 말투가 묘하게 부드럽습니다. 이거 진짜 몰라서 물은 걸까요?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 떠보는 걸까요? 그런데 이때 미지의 표정도 재밌었어요. 서로 말없이 쳐다보는 엔딩 장면에서 미지는 분명 왠지 기대하고 설레는 표정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장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호수가 말했죠. 너도 그랬잖아. 우리 논술 시험 보러 서울 갔을 때. 이건 미래의 과거를 소환하는 대사입니다. 호수와 미래는 공부를 잘했고 같은 학교 시험을 보러 서울에 갔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장면은 호수의 뇌리에 아주 진하게 남아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 떡밥이 왜 중요하냐? 이건 호수가 미지가 미래인 척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떠본 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미지와만 했던 대화인데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기억을 하거나 이상한 반응을 보이면 호수는 그 순간 정체를 확신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호수는 정체를 묻는 것처럼 말하지만 진짜 알고 싶은 건 지금 눈앞의 사람이 그 감정선을 공유하는 사람인지 아닐까요?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게 감정이고 감정보다 더 정확한 게 기억이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호수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정체를 확인하려고 했을까? 그 말을 꺼낸 이유는 감정이었을까요? 불안이었을까요? 그건 다음 장면에서 밝혀집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 호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거든요. 정체를 물어놓고도 그냥 무표정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이어가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아마 그렇게 전개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상하지 않았나요? 유미지지. 그렇게 정체를 묻는 말을 던졌는데 그 다음 호수의 반응은 너무 조용했어요. 혼란도 없고 분노도 없고 추궁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죠.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정체를 알아챈 사람이 아니라 지켜보기로 한 사람 같았어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수는 왜 정체를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걸까? 그냥 말하면 될 텐데 왜 침묵을 택했을까? 전 이 장면이 진짜 감정 포인트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호수는 이 미묘한 시간 속에서 진짜 감정을 시험하고 있었던 거니까요. 우리는 앞에서 호수가 감정으로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렇다면 호수는 이 상황에서도 정체보다 감정을 먼저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정체가 드러나면 감정도 같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호수니까 가능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때 미지가 혼자 시험 공부하던 날, 텅 빈 집에 가기 싫다고 했을 때 호수는 만점 받은 시험지를 붙잡고 오답 노트를 몇 시간이나 같이 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무언가를 알아서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게 호수예요. 그런 호수니까 정체를 눈치챈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사람이 정말 미지인지 아닌지, 나와 그 감정을 공유했던 사람이 맞는지 그걸 끝까지 확인하려고 침묵이라는 선택을 한 건 아닐까요? 여기서 생기는 또 하나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묵인일까요? 아니면 믿음일까요? 지금 호수가 하는 지켜보기는 단순한 관망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감정을 더 오래 유지하고 싶은 마음, 그게 깨어질까봐 말하지 않는 배려, 아니면 어쩌면 자기 자신도 그 감정을 끝까지 믿고 싶은 확인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호수는 지금 미래인 줄 알았던 사람이 자기가 느꼈던 감정을 계속 보여주는 한 끝까지 모른 척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 감정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 호수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이 감정은 아주 아슬아슬한 선 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감정을 시험하는 또 다른 벽이 등장할 것만 같은데요. 바로 그것은 김노사와 채퇴관입니다. 그런데요, 감정이라는 건 그 안에서만 끓어오르는 게 아니라 밖에서부터 부딪히는 순간이 진짜 위기잖아요. 3회 예고편에서 미지는 두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는 늘 소금을 뿌리며 내쫓는 로사 식당 사장 김노사. 다른 하나는 겉으론 친절한 척하지만 실은 완벽하게 계산된 미션을 던지는 최태관 국장. 둘은 다 말은 다르지만 결국 미지를 몰아붙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먼저 김노사입니다. 그녀는 미지가 아무리 웃으려고 말을 걸어도 입 한 번 제대로 열지 않았어요. 3회 예고편에서 미지가 계단을 닦고 있자 지금 뭐 하는 거야? 다시는 오지 마. 차가운 말 한마디를 던지고 있죠.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김노사가 단순한 꼰대 캐릭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녀는 미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청소하는 모습, 매번 찾아오는 태도, 말없이 서류를 건네는 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2회의 마지막 장면에서 식당 안에서 서류를 펼쳐보고 무언가 호감을 가진 김노사의 모습이 잡히기도 했었죠. 그 순간 우리도 알게 됩니다. 이 사람 진심에는 조금씩 흔들리는 중이다. 반대로 최태관은 아주 다릅니다. 그는 따뜻한 표정으로 말해요. 다음 주에 건물주 미팅 한번 가질 건데 마치 정말 기회를 주는 사람처럼 들리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미션을 던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미션은 처음부터 실패하도록 짜여진 과제였잖아요. 김노사의 식당은 자기 감정과 철학으로 묶여있는 공간인데 그걸 서류 한 장으로 설득하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이건 미래, 그러니까 지금의 미지를 회사에서 나가게 만들기 위한 압박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제 이 둘을 비교해 볼까요? 김노사는 정서적인 장벽, 미지가 진심으로 닿을 수 있을까를 지켜보는 사람인 것 같고요. 최태관은 제도적인 장벽, 감정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미지를 회사 밖으로 밀어내려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미묘한 연결고리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 호수. 예고편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호수는 김노사 장학금의 수혜자였다는 걸요. 이 말은 호수가 김노사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닐까요? 자, 여기서 질문이 또 하나 생기죠. 그럼 호수는 과연 이 상황에 개입할까요? 그의 감정은 김노사와의 과거와 충돌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외부 압박이 미지의 정체 유지라는 아슬아슬한 줄을 언제 끊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감정 안에서 숨쉬던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 현실이라는 외부의 파도가 그 거짓말을 흔들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슬슬 거짓말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할 겁니다. 3회 예고편을 보면요. 미지 앞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진짜 너 맞아? 라는 눈빛을 보내기 시작하죠. 가장 먼저 호수. 이미 정체를 눈치챘을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감정을 흐름만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감정이 꼬이는 지점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요. 그 다음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박지윤. 미래야, 너무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딱 봤을 땐 그냥 반가운 인사처럼 보이죠. 하지만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이건 단순히 오랜만에 본 친구에게 건네는 말이 아니라 호수를 중심으로 얽힌 감정에서 오는 견제의 인사일지도 모릅니다. 아마 박지윤은 고등학교 시절 미래라는 친구에게 항상 한 발짝 뒤에서 묘한 긴장감을 느꼈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공부도 잘하고 똑부러지고 무엇보다 호수와 가까웠던 모습이 지금 다시 떠오르는 거죠. 그런 미래가 지금 호수 옆에 다시 나타났다? 당연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박지훈은 정체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기억 속의 미래와 지금의 미래가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금의 미래는 미지이기 때문에 과거의 미래처럼 행동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박지훈이 너 그때 기억나? 원래 너 이랬었어? 같은 말로 계속해서 기억에 덫을 던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마다 미지는 순간적으로 망설일 거고 작은 표정 하나, 말투 하나에서 정체의 틈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 호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신이 기억하는 미래와 지금 눈앞의 미래가 다르다는 걸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감정이 남아있어서? 아니면 정체를 들추는 순간 그 감정도 무너질까봐 두려운 걸까요? 그리고 또 한 명, 미묘하게 감정이 흔들리는 인물, 한세진입니다. 예고편에서 송경구가 미지에게 말을 거는 순간 세진은 그 말을 끊으며 말합니다. 그쯤 하시죠? 됐다잖아요. 그냥 상황을 정리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표정과 말투에 감정이 실려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무뚝뚝하고 거리를 두던 사람이 누군가에게 감정이 생기면 처음으로 하는 행동이 뭐냐면요. 바로 개입입니다. 말을 거는 사람을 막고 상대방의 반응을 지켜보는 것. 그건 아직 사랑도 아니고 질투도 아니지만 감정의 시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지금 미지를 둘러싼 감정들,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중에서 누가 먼저 그 거짓말을 꺼낼까요? 호수는 계속 모른 척 할까요? 박지훈은 기억으로 공격을 할까요? 세진은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갈등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 회차가 될수록 이 감정들은 더 깊어지고 더 꼬일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하나는 반드시 그 선을 넘게 되겠죠. 여기서 한번 되돌아볼까요? 미지의 서울은 지금 아슬아슬한 줄 위에서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정체는 들킬 듯 말 듯, 감정은 흔들릴 듯 말 듯, 그리고 관계는 그 사이 어딘가에서 계속 버티고 있죠. 그런데요, 이 거짓말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작품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들키면 어떡하지? 호수는 언제까지 모른 척 해줄까? 세진은 진짜 감정이 생긴 걸까? 박지훈은 계속 기억을 떠올릴까? 그리고 미지는 이걸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거짓말이 정체 때문에 깨질지 아니면 감정 때문에 이어질지 우리가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드라마는 정체를 밝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속에서 감정이 진짜였는지를 묻는 이야기 같습니다. 거짓말을 했으니까 다 틀어져야 해가 아니라 거짓말 안에 있던 감정은 진짜였던 걸까? 이 질문이 더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미지가 진짜 감정을 쌓아가고 있다는 걸 보고 있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도 점점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호수는 이미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세진은 흔들리고 있고 김로사는 조용히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미지는 오늘도 미래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점점 더 미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어요. 이 거짓말이 끝나는 날 남는 건 정체의 파탄일까요? 아니면 진짜 감정의 시작일까요? 정체가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속였다는 사실보다 그동안의 감정이 진심이었는지가 더 중요해질 수 있을까요? 미지의 서울은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회차는 어떤 관계가 먼저 금이 갈지 또 어떤 감정이 먼저 넘칠지 지켜보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 회차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D집 드라마집이었습니다.